시청자 여러분, 저 영주인데요. 경상북도 영주요. 아주 반가운 자유파의 원로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해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영주의 허성호 본부장, 그리고 오늘 결성이 됐습니다. 봉화의 김영수 본부장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 총장님 그 전에 가끔 동두천에 있는 그 캠퍼스가 자주 북서울 캠퍼스 동두천에 있는데 어떻게 서울자가 학교가 너무 지역에 국한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서 가끔 뵀는데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거기서 뵐 때는 꼭 무슨 유배당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때 유배 당했죠.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가장 심하게 탄압받으셨던 최성해 총장님이신데 꽤 오랫동안 법정 투쟁을 하시고 그래서 무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학교로 복직하셨어요. 지난번에 봄에 복직하셨던 것 같은데 5월 달에. 18일. 그때 저희가 잠깐 내려왔었는데요. 그때는 워낙 많은 축하 손님들하고 행사가 있어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그리고 말씀은 다음에 듣겠다고 약속을 제가 받고 그게 약속입니다. 오늘입니다. 철도 철배. 하여튼 몇 년간 사실 고초를 겪으시고 유배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고향인 영주의 또 고향인 동양대학교 총장으로 복직하셨습니다. 소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도 아미고 회원인데 정말 제가 우리 고성국 박사 참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정말 정의의 표호를 외치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미고 회원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시사라든지 사회 돌아가는 상황도 많이 알겠지만 아마 정치학으로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정치학을 전공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해서 제가 이래 다른 평론하시는 분 이래 정치를 들어보면은 역시 고 박사님이 좀 한 수 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최성해 총장님은 인연이 꽤 오래돼요.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경남의 김혁규 지사가 대통령 도전할 때 맞아요. 그때 저희가 한번 쭉 투어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처음 뵀었어요. 네. 근데 그 후로 이제 동양대학교 그러니까 벌써 한 35년쯤 되는데 그때 동양대학교는 그 취직사관학교? 공무원 사관학교. 그래서 취직률이 한강 이남에서 최고 그런 대학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대학이 한참 밀립니다. 항상 모든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중앙 서울이나 이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 선호도 아무래도 문화적인 감각이라든지 모든 게 앞서 있는 그런 수도권 쪽으로 많이 취향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지방대학들은 그게 좀 소외를 좀 받고 어렵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이제 동두천 북서울 캠퍼스도 이렇게 여시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총장님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영주의 동양대학교도 뭔가 좀 새로운 제2의 도약을 할 거다 이렇게 다들 기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북서울 쪽엔 동두천 쪽에는 사실 학생 수급 문제는 강합니다. 보통 10대 1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10대 1입니까? 경쟁률이? 야. 그런 식도 되고 하니까 별 걱정은 안 하는데 지방대학은 항상 위태위태하고 또 지방에 자꾸 인구 감소, 소멸 이런 거로 말미암아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모든 지방대학에 있는 대학들이 다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경주대회를 하라면은 벌써 이 수도권 대학이나 큰 대학들은 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m 달리기 한 70m 앞서 있는 거 보고 같이 경쟁하라니까 정말 힘들죠. 그것도 격차는 자꾸 벌어지고. 그러니까 지방에도 문화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높게 세우기 위해서 좀 더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을 좀 육성시키고 또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걸 개입을 해소시키는 그쪽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쪽 방향은 아직까지도 표가 아무래도 수도권이 많고 그쪽이 많으니까 또 수도권 서울을 해야만 국제적인 도시가 자꾸 이제 그러니까 뭐 모든 PR 문제든지 대한민국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서울에서 나니까 서울 쪽으로 치중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어떤 대통령과도 다르게 아예 발상과 인식을 전환하자. 지방의 눈으로 전국을 보자.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하는 그 제2국무회의 이거를 진짜 빠지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챙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지방이 살려면
그 지방의 혁신 역량들이 결합이 돼야 되고 그 한가운데 사실 대학이 있잖아요. 지방도 이제 지방을 살리려면은 정부가 지방을 살려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정부도 이제 혁신 도시 만들고 무슨 어느 기관을 갖다가 여기 옮길 때도 주로 그쪽 사람, 그쪽 조항에서 이제 결산해갖고 니는 인줄 가라, 문경으로 가라니까 지방 도시끼리 경쟁을 하게. 아하,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사이 좋은 지방이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저 경북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그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광역 중에서 가장 좀 배포 있게 우리 자유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최상화 총장님은 이 동양대 총장이시지만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자유파의 큰 거목이세요. 근데 총장을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발언 이건 좀 조심스럽게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만 이야기, 아니 과장된 이야기도 아닌데도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한쪽에서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또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공격이 대상인데 그러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 저 조국이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또 고생하실까봐 저 걱정은 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흐름이 좀 하여튼 물론 뭐 옛날 5.16 지나면서 그런 게 자생적으로 싹트리라고는 우리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저 북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줄은 몰랐죠. 그 정도까지는 전 생각을 못했죠. 그래도 이쪽에서 사회주의 이야기하는 사람도 북한은 싫어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그 김문수는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김문수, 장기표 예. 이런 사람들은 반북 예. 하고 나서 좌파 운동을 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 이쪽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된 논리를 갖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말하면 저거 같은 액션을 취하다가 이쪽으로 좀 붙으면 배신자라는 소리 들으면서 배신자. 누가 배신한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배신한 자기들이 배신자지. 예. 우리가 어떻게 배신자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어제 그저께가 광복절. 예.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공교롭게도 유경수 여사 서거 추모일이기도 하고 엊그저께가 50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여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한데, 그 어제 고영주 대표님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 서울에 박정희 그 기념 도서관 있잖아요, 상암동. 그 앞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고 7년 전에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서울시가 뭐 허가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해결을 못해서 그냥 그 작가의 작업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영주 대표님 말씀이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비겁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성의 말씀부터 하시던데. 저도 그 말씀 들었는데 참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비겁했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러고 너무 북한을 김일성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대처를 안 했습니다. 예.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김일성 갖고 있는 뜻이 그대로 남한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이를 우상하는 그런 족속들도 생겨나고 막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역사 자체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배운 학생들은 또 군인 뭐 판검사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들 역사 공부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김일성이 타당하다는 그쪽 관념으로 역사 공부를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여기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가 비겁했다, 우리가 못났다 이런 자성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이런 활동을 저는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부터 좀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전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직접 나서시기는 어렵지만 현직 총장이시니까, 그러나 일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한 10%면 드러나지 않는 빙산의 몸통에 해당되는 90%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총장 복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교육을 생각해 보면은 워낙에 진짜 좌파 진영이 있는 그 보수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하여튼 말만 이러다면 거의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진실하고 왜곡된 그런 말들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교육받은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일가로 제가 들어와서 했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선비촌을 만들어 선비 정신을 새로 읽어야 된다. 예. 우리나라 모체 사상이 돼야만 다른 어떤 뭐 거짓투성이의 정치라든지 거짓투성이의 어떤 가문이슬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세계 전력을 비교해서 선비 공부하는데 거기 치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원래 여기가 그 영주에 소수서원이 있고 그 옆에 사실 선비촌이 관광지지만 조성돼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진짜 좋던데요. 좋지요. 그거 제가 미국에서 와서 첫 작품이 네. 저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체 사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맞는 예. 사고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방공을 국시로 삼고 해가 방공이 이제 그래도 방공 때문에 사회주의가 깊게 뿌리를 못 냈죠. 예. 못 내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또 이 북한에서 활동하기 힘들었죠. 근데 그게 방공이 없어지니까 그냥 우리가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고 뭐 사고도 자꾸 그쪽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몇 명 모여갖고 무슨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뭐 하여튼 친구들이 도저히 저쪽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이쪽 이야기하고 하니까 어떤 의지도 없고 목표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뭐 친구가 그냥 그대로 깨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양분정치라는 게 뭐냐면 이거 진짜 원래 우리는 자유를 신봉하는 자유 경쟁 체제 속에서 있는 국가인데 이제 그쪽 김일성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깨야만 자기들이 설 수가 있거든요. 설 수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들었을 때도 뭐 자유를 없앤다는 그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네, 헌법에. 네, 헌법에. 이게 왜 자유를 없애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이거는. 내가 쟤보다 힘이 좋아갖고 더 많은 사냥감을 구해서 우리 가족을 잘 먹이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능. 그 다음 또 이제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내가 쟤보다 머리가 좋아가 좋은데 취직해갖고 내가 식솔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을 좀 더 잘 케어해야 되겠다. 네, 그건 인간 본능이죠. 본능이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가 되면 본능은 없애야 됩니다. 왜? 일을 해갖고 똑같이 일해가 똑같이 배분을 한다는데 나는 머리가 좋고 나는 힘이 좋기 때문에 쟤보다 생산력이 한 10배 정도 앞서 있는데 배급 줄 때 똑같이 주거든. 기분 나쁩니다, 이거. 그래서 얘들이 저항하는 걸 갖다가 그걸 칼막스 동작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회운동도 동작이라고 생각하고 자본주의든 뭐 무슨 전체주의든 이따가 이 돌아가면 저절로 공산주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공산주의 망했잖아. 그게 여실히 증명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동작을 반대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난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제 망하게 된 배경 같은 거는 뭐 그게 진짜 캐톨릭도 끼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망하게 될 때 그때 폴 6세가 상당히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 부모님이 러시아 핵민군한테 죽었거든요.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 사회주의의 몰락은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자연 발생적인 건데 이걸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들, 동작을 반대하는 사람에서 반동이란 말이 생깁니다. 동작을 반대한다. 네. 그래서 반동분자가 거기 생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아우지 탄광 같은 데서 자기 것으로 다시 사회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이 아우지 탄광이나 그런 게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아니면 다른 주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국민들이 깨우쳐갖고 정말 우리가 따라 나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을 지금 가져야 된다. 아까 우리 반공으로 공산주의에 맞섰는데 그 반공이라는 가치가 이제 탈냉전 시대에 힘을 잃으면서 주체사상, 종북주사파의 온갖 괴담에 대응할 우리의 주체적인 사상이 정립되지 못해서 우리가 많이 당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래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으로 김정일이가 아비를 위해서 주체사상을 정립하잖아요. 그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저 주체사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주체적인 사상체계, 정신세계를 정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정신문화연구원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변질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안 추면은 그 사람 따라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기관을 만들 때 정말 요새 정말 독립기구인 법원도 말이에요. 간섭받고 유혹당해갖고 파괴되고 이러는데 사실 정부가 정말 정신사상을 위해서 만든다고 그게 변질 안 됩니까? 됩니다. 자기 사랑 심어 넣기에 나름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회주의자 학자 저거가 보면 유능하죠. 그런 사람 집어넣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장님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 좀 이건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냥 드리건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신 문화가 크게 두 축이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하나가 호국불교,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선비정신, 유교에. 사실 호국불교의 성지도 이 대구 경북 지역, 영남 지역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영주에 있는 부석사. 의상대사가 그렇죠. 이게 호국불교의 성지거든요. 저 봉화에 가보면요. 참 봉화란도 부석사 가보면은 이 부처가 모양 앉은 자세가 다르잖아요. 일반 부처하고 일반 부처는 항상 대웅전 정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동쪽을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외국어들 외국. 그러니까 모양새도 뭐냐면 부처가 보통 이래 가지고 이래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런 모습입니다. 제압한다. 덤비지 마라. 네, 제압한다. 그게 호국불교예요. 호국불교의 이 맥이 영남불교에 쫙 이어져 있고 부석사가 그 상징적인 곳 중에 하나. 동시에 선비정신에 이 정수가 모여있는 소수서원이나 이런 이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호국불교와 선비정신을 현대화시키고 발扬하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좀 제대로 가르치는 동양대학이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래 동양대학교 지을 때 예. 소수대학으로 지을까 그래서 소수원 정신을. 그랬구나. 근데 이제 그게 한자로는 참 좋은 말인데 한글로 하니까 너무 적잖아. 그래서 저 크게 동양대학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정장님이 다시 대학의 키를 잡으셨으니까 앞으로 동양대학에서 최성해 총장이 보여주실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의 어떤 모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미고 자유파 국민들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여튼 정말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생겨난 것도 아마 보수 유튜버들의 그 적극적인 후원과 응원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어찌 보면 모체가 될 수가 있어요. 유튜버들이. 그리고 언론 사상에 크게 아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시사 문제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국민들 자기 교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마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거다가 일반 유튜버들하고 다르게 애국심을 갖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서로 끈끈한 그 속에서 동안에는 훨씬 벗어났고 우리 아미고는 동안에는 벗어났고 어떨 때 보면 이 댓글 보면 전문가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참 이 방면에서는 우리 고 박사님이 할 일을 너무 많이 하셨다 싶은 생각 들고 앞으로 계속 해갖고 우리나라 언론의 정도가 진짜 표본이 딱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더 이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